안녕하세요. 2월 12일, 오늘 벌써 설날 당일이네요. 10일 맞나요? 달력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명절 아침입니다. 마만남에 같이 있기는 명절날 아침에도 계속됩니다. 네. 지금 2부 사랑을 쭉 읽고 있고요. 어제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챕터에서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179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 왜 우리는 6살짜리의 지루한 이야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이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첫째로,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은 당신이 아이를 존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다. 위대한 강사에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존중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도 없고 결국 그 이외의 방법도 없다. 둘째로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소중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로는 귀를 기울일수록 말하다 쉬고 더듬거리고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제잘거림 속에서 아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위대한 지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격언은 진심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적인 진리로 여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의 특별함도 쉽사리 깨닫는다. 그리고 아이의 특별함을 인식하면 할수록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넷째로,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을 경우 미처 배울 준비가 안 된 것을 가르치거나 벌써 알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 끝으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특별한 점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기꺼이 당신 말에 순종하고 당신이 그들을 대한 것과 같은 존경을 돌려줄 것이다. 당신의 가르침이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면 아이들은 더욱 당신의 가르침을 열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특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순환적인 성격을 파악했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며 사랑의 상호성의 진리를 이해한 것이다. 하강하는 악순환 대신 이것은 발달과 성장의 창조적 상승 순환이다. 즉 존중이 존중을 창조하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앞을 향하여 더 빠르고 빠르게 사랑의 이인물을 추며 회전한다. 지금까지 6살 아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왔다. 더 어리거나 더 큰 아이라 해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의 비율이 다를 뿐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의 의사 전달은 더욱 비언어적인 형식을 취하지만 마찬가지로 완전히 집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딴 생각을 하면서 아이와 짝짝꿍을 잘할 수는 없다. 만약 반쯤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짝짝꿍을 한다면 반쯤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산만한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10대 아이들은 부모의 경청 시간이 6살짜리보다 시간상으로는 짧을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한다. 그들은 목적 없이 제잘거리는 일은 훨씬 적지만 어렸을 때보다 더욱더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줄 것을 원한다. 부모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라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30대의 능력 있는 전문직 남자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불안 증세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전문직의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었던 여러 경우를 떠올렸다. 이 중 가장 기억에 생생하고 괴로웠던 일은 22살 때의 일이었는데 당시 그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긴 논문을 써서 대학 졸업 때 우수상을 받았다. 아들에 대한 야망이 컸던 부모는 그의 수상을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논문 한 부를 1년 내내 거실 한복판에 놔두고 부모에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암시를 종종 주었지만 누구도 그럴 시간을 내지 않았다. 치료가 끝날 무렵에 그는 말했다. 부모님께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저기 제발 제 논문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 평가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라면 논문을 읽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를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꼴이었겠죠. 22살에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정사정하며 돌아다닌다면 정말 바보 같았겠죠. 관심을 구걸해야만 하는 상황은 제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표현이다. 진심으로 듣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가로로 묶는 훈육이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의 입장이 돼서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 판단 기준, 욕구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제쳐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합일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늘 새로운 지식은 획득된다. 더욱이 진심으로 듣는 것은 가로로 묶기, 즉 자신을 제쳐두는 것이므로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면 말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끼고 듣는 얘기에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을 개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의 이임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괄호로 묶는 훈육과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해서 단지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로만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에너지가 없다. 사업상 거래나 사교적인 인간관계에서 아주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대체로 마음속에 이미 고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듣는다. 우리는 들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진심으로 듣는 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므로 결혼 생활에서만큼 이것이 적합한 데는 없다. 그런데도 대개의 부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결코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치료사가 수행할 주요 과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적지 않게 실패한다. 그들이 기꺼이 투자하려고 했던 에너지와 인내심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담하러 온 부부들은 처방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하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대체로 놀라고 심지어는 겁을 먹기도 한다. 그것은 멋이 없고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가슴을 열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과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운전하거나 요리하거나 피곤해서 잠이 필요할 때 또는 방해받기 쉬울 때나 서둘러야 할 때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낭만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 외에는 노력이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많은 부부들은 대체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훈육한 것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면 막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자 한 배우자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다른 배우자에게 거듭 말했다. 29회를 함께 살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니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군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부부의 결혼 생활에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진심으로 듣는 능력은 연습을 하면 차츰차츰 향상한다. 그러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훌륭한 정신과 의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진심으로 듣는 능력이다. 그런데도 50분의 상담 시간 중 6번 정도는 환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진심으로 듣는 것에 실패한다. 어떤 때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놓치는 때도 있다. 그럴 땐 미안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럴 땐 환자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실수에 예민한 것이 바로 진심으로 듣는데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다. 또 산만함을 고백하는 건 다른 모든 시간 동안에는 진심으로 들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연스럽게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온다. 환자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수많은 상담 사례들 중 4분의 1은 문제의 근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도 처음 몇 달간은 상당하고 극적인 진전을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환자 중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진심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었다거나 또는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 듣는 것이 현재 관심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다른 표현 방법도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이다. 갓난 아이와는 짝짝꿍이나 깍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6살 아이와는 요술놀이나 낚시나 숨바꼭질을 12살 아이와는 배드민턴과 카드놀이를 하는 식이다.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더 큰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 된다. 가족 활동도 중요하다. 영화, 소풍, 드라이브, 여행, 박람회, 축제에 함께 갈 수 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에는 순전히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4살 아이를 해변에 앉아 보살피는 것, 10살 안팎의 아이를 위해 끝없이 차로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모든 형태의 공통점은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말이다. 관심의 질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비례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부모는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얻고 아이의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놀이에서 졌을 때 승복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어떻게 숙제를 하며 어떻게 배우고 무엇에 흥미를 가지며 또 무엇에 흥미가 없는지, 어떤 때에 용감하고 어떤 때에 두려워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정보들이다.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부모가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육의 근본적인 원칙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를 관찰하고 가르치는데 놀이가 유용하다는 것은 놀이 치료의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경험이 많은 아동치료사는 중요한 관찰과 치료 차원의 개입을 위해
아동 환자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대단히 능숙하다. 4살 아이를 해변에 앉아 지켜보는 것, 6살 아이의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10대 아이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배우자가 사무실이나 세탁방에서 있었던 그날 일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꾸준히 인내심을 발휘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괄호로 묶어두려고 하면서 배우자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때로 지루하며 대체로 불편하며 언제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것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좀 더 게으르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덜 게으르면 그것들을 더 자주 하거나 잘 이행할 것이다. 사랑은 노력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란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훈육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내게 된 숨겨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다룰 것이다. 네, 오늘 내용도 참 깊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도 집중해서. 우리 아이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을 가끔 보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과연 아이와 정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지 않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다 라는 말에 또 저는 마음이 갑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날 아침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은 18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떡국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